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베일러 대학 농구팀이 챔피언이 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기쁨은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사립대학인 베일러 농구팀 비어스가 사상 처음으로 NCAA 남자대학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후 코트에서 동그랗게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비어스의 자드 버틀러는 파이널 4로 선정된 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번영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며 그는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있었고 시즌 내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로 이 팀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전 가족을 죽이고 자살한 10대 청년은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 가족을 죽이고 자살하기로 형과 약속하고 부모, 여동생, 할머니를 살해한 19살 파한 트위드는 만성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종교적인 모슬렘 가정에서 자라났으나 신앙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고 노스 텍사스 방글라데시 협회 하스마트 모반 회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복음주의 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환호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복음주의 교회인 팜비치 크라이스트 펠로십 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올로 목사의 소개를 받고 잠시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우리의 예배에 참석한 것은 우리의 자랑이자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온라인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서 말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연설에서 더는 혼란스러운 규칙이나 제한은 없다며 오는 4월 19일부터 특별한 조건 없이 미국의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 날짜를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백신 공급 접종에 주력해 취임 75일 만에 1억 5천만 회분 접종을 마쳤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까지 미국 인구의 32%가 최소 1차 접종을 받았고 인구의 19%는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끝마쳤다고 집계했습니다. 한편 젠샥 백악관 대변인은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사생활 및 권리를 이유로 들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20대 아시아 여성이 건물 밖에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는 동안 빌딩 문을 닫은 채 구경만 하고 있던 경비원 2명이 해고됐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사건이 발생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브로드스키 오거나이제이션은 어제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발생한 사건에서 드러난 경비원들의 대응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로비 영상에서 가해자가 떠나고 난 뒤에야 경비원들은 피해자를 돕고 뉴욕 경찰 차량에 정지 신호를 보내기 위해 나왔다라며 경비원에게 요구되는 비상 및 안전 규약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도 억만장자의 수는 물론 이들의 순자산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어제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세계 보호들을 집계한 2011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는 2,755명으로 전년 대비 660명 증가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평가됐고 이후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선정됐습니다. 억만장자의 순자산 총합은 지난해 8조 달러에서 올해 13조 10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 시카고 레이크쇼 드라이브에서 운전자 간 신경전이 총격으로 바뀌어 1살 된 아기가 머리에 총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잇단 총성이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함께 결국 피격 차량이 도로변을 들이받고 멈춰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차에 타고 있던 아기가 총에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시카고에 취임 후 첫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시카고 대형 예방접종 장소를 방문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억제하고 미국 일자리 계획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프리츠커 주지사를 비롯해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자신을 시카고로 초청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카고 코비드 백신 자격이 오는 4월 19일 16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제공됩니다. 시카고는 4월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마감 기한에 따라 16세 이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코비드 백신 대상 자격을 확대 공개할 것이라고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시카고의 대량 예방접종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백신이 필요하다며 4월 19일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2,931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사례와 13명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주 누적 확진자는 126만 1,667명, 누적 사망자 23,67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7일 평균 양성률은 3.9%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부부인 엘진에서 새로운 대형 코비드 백신 예방접종 장소가 오픈됩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에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사이에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은 혈전을 우려해 아동 임상 실험을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이 발생해 병상의 30%를 코로나 환자용으로 배치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누적 사망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3개월 만에 100만 명이 증가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곧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의 해명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4.7 보궐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출구조사가 발표됐는데 서울시장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1.3%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장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31%포인트 차로 당선이 예측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따뜻한 날씨 보이겠고 일부 맑은 지역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2도, 목요일인 내일은 오후 60도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